안녕하세요. 노백비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청하시고 연습하실 내용은 사지 분리 기초 리듬과 연습 방법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사지 분리는 리듬이나 연습 과정이 기초라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드럼은 기본적으로 사지 분리를 통해 리듬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악기라는 점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 과정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사지 분리의 기초 과정을 담고 있어도 한두 단계 정도 건너뛴 윗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이 점 참고하시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사지 분리의 용어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럼에 있어 사지 분리의 전문 용어는 포 웨이 인디펜던스라 불리며 4개가 각각 독립되어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즉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제각각 따로 움직여 리듬을 제어해야 하는 높은 레벨의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은 따로 움직임과 동시에 리듬을 조화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지 분리의 과정이 기초라고 해도 매우 어렵고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왼쪽의 악보를 보겠습니다. 첫 보표를 보면 겹 세로줄을 기준으로 2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으며 손 리듬을 제외한 발 부분의 리듬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한 내용으로 발에 안정된 박자와 리듬을 먼저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마디의 오른발은 베이스 드럼, 왼발은 풋 하이햇을 밟는 8비트 리듬이며 두 번째 마디는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16비트 리듬으로 양발을 번갈아 밟는 리듬입니다. 음표 아래의 숫자와 영어 조합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박자를 세는 표기법입니다. 첫 보표를 잠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 발의 리듬은 앞서 보신 것처럼 8비트와 16비트를 양발로 지속적으로 번갈아 밟게 됩니다. 즉, 손 리듬의 변화와 상관없이 첫 보표의 리듬을 안정되게 연주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연습에서는 메트로놈을 듣고 발의 리듬을 충분히 연습해둡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보표를 보겠습니다. 손의 리듬은 악센트 없는 음으로 발과 함께 표기되어 있지만 특이한 점은 각 마디별로 발의 리듬과 상반되는 리듬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은 8비트로 연주를 할 때 동시에 손은 16비트로 연주를 하고 발이 16비트를 연주를 할 때 동시에 손은 8비트로 연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선 손과 발이 각각 따로 움직여지는지 연습해보는 기초 과정입니다. 하나의 테스트 과정으로 여기시고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표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번째 보표부터는 본격적인 사지 분리 기초 리듬을 연습하는 단계로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15가지 기초 악센트 리듬이 기반이 되는 연습 과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본 강의의 사지 분리 기초 연습은 15가지 기초 악센트 리듬이 먼저 연습되어 있으면 수월하게 리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15가지 기초 리듬은 그 쓰임새가 많고 중요하기에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리듬의 손은 오른손에 해당되는 첫 번째 음의 악센트가 붙은 리듬으로 첫 마디는 16비트, 두 번째 마디는 4비트 형식으로 발의 리듬과는 정반대로 연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디의 4분음표를 연습할 때에는 되도록 양손을 번갈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듬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짧은 설명을 곁들이면 악센트 음은 악센트대로, 악센트 없는 음은 없는 대로 그 역할이 명확해야 되며 양 발은 손의 리듬에 따라 절거나 흔들림 없이 꾸준한 강세와 간격으로 밟아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듣기 좋은 하나의 조화로운 리듬이 만들어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제 2번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리듬을 그나마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었다면 2번 리듬은 막상 연습해보면 순간 말문이 막히듯 1번 리듬과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것입니다. 악센트 위치 변화로 연주하기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2번 리듬의 첫 마디를 살펴보면 손의 악센트는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연주해야 되며 두 번째 마디의 악센트는 박자 표기법 영어 2에 해당되는 왼발과 맞물려 쳐야 합니다. 이런 리듬을 연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발이 손의 리듬을 또는 손이 발의 리듬을 따라가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리듬에 속함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잠시 스틱을 내려놓고 발의 리듬은 입으로 표현하고 손의 리듬은 자신의 무릎 위를 가볍게 치면서 해당되는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연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듬의 악센트는 대표적인 엇박 리듬의 표현으로 손 리듬의 연주로 인해 자칫 발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리듬입니다. 첫 마디의 악센트는 왼발의 풋 하이햇과 맞물려야 하고 두 번째 마디의 악센트는 박자 표기법 N에 해당되는 오른발과 같이 연주되어야 합니다. 이때 악센트와 맞물려 연주되는 왼발 또는 오른발을 너무 과하게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연습 과정이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손이든 발이든 동일하게 나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은 바로 16분 음표로 구성된 16비트 리듬으로 손은 주로 처음 마디에, 발은 두 번째 마디에 연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 마디든 두 번째 마디든 손과 발은 각각 한 번 이상 16비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16비트가 중요하고 박자감과 리듬감을 익히는 데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에게 조금 어려운 연습이지만 손과 발의 어떤 리듬을 연주해도 머리나 혹은 입은 되도록 16비트를 연상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 습관이 자신의 기초 레벨을 한층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조금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리듬의 악센트는 16분 음표 구성에서 마지막 왼손으로 각각 쳐야 하는 리듬으로 이번 리듬만큼 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과 함께 바로 쳐야 하는 이번 리듬과 달리 약간의 간격을 두고 치기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연습 시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손의 리듬을 첫 마디부터 16분 음표로 구성한 이유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사지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16비트의 악센트를 짧은 시간 먼저 반복 학습하여 몸의 기억만으로 두 번째 마디의 악센트 음만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으로 생기는 잔상 같은 것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쳐야 할지 연주적 계산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몸의 반응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조건반사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5번 리듬을 보겠습니다. 이 리듬은 두 번째 마디보다 첫 마디의 연주가 중요한 것으로 악센트 없는 음에 악센트가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연습해야 합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6번 리듬을 보겠습니다. 6번은 모든 오른손에 악센트가 들어가는 리듬으로 두 번째 마디도 오른손 위주의 연주이지만 자신의 연습에서는 오른손 위주의 연습도 그리고 양손을 번갈아 치는 연습도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7번 리듬을 볼 텐데요. 다른 리듬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습 과정에 유독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리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악센트 없는 음을 치지 않거나 또는 악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 마디는 왼손과 왼발의 하이햇이 같이 맞물려 쳐야 함을 염두에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8번 리듬을 보겠습니다. 이 리듬도 다소 어려운 연주 표현에 속하는 리듬으로 자칫 악센트가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 있기에 손의 리듬을 따로 충분히 연습한 후 발과 함께 연습해야 합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손 리듬이 중심이 되는 악센트 위주의 연습인 듯하지만 발의 안정된 연주가 그만큼 뒷받침되어주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발의 연주 또한 지속적으로 신경 써가며 연습해야 합니다. 9번 리듬은 악센트의 개수나 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 많은 쉼표에 비해 개인차가 다소 있겠지만 의외로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리듬입니다. 두 번째 마디의 왼손과 왼발의 풋, 하이햇을 잘 신경 써가며 연습해 봅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10번 리듬은 큰 어려움 없이 연주 가능한 리듬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1번 리듬부터는 매우 정신없고 연주하기 까다로운 사지분리 과정입니다. 드럼 세트에서 바로 연습하기 전에 기초 리듬들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어긋나거나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마디에 악센트 없는 음도 상당히 신경 써가며 연습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기초 리듬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둘째, 악센트 없는 음도 충분히 존재감을 살려 연주해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듯이 연주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며 연습해야 됩니다. 11번 리듬을 바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2번 리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리듬을 연습할 때에는 두 번째 마디에서 오른발 N 부분에 오른손을 같이 연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3번 리듬도 12번 리듬과 비슷한 부분으로 두 번째 마디에서 왼발 이 부분에 왼손을 같이 연주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4번 리듬은 16분 음표 구성에서 첫 음에 악센트가 없거나 제외된 리듬으로 발 리듬에 의해 악센트가 들어갈 수 있거나 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의 리듬으로 인해 발 연주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리듬은 앞서 연습해 왔던 그 어떤 리듬들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16비트로 연속되는 손의 리듬보다 발의 리듬을 좀 더 주의해야 하는 리듬으로 오히려 손의 안정감이 더 중시되는 리듬입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가지 리듬을 활용하는 사지분리 기초 연습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으로 앞서 배운 과정을 한 번에 연주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지분리 기초 리듬은 그 과정이 기초라고 해도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운 리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지분리 기초 리듬 강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